안녕하세요. 개통 논술혁명 박기호 선생입니다. 자, 이제 수면 시사 시간이 왔습니다. 수능 면접 논술의 필수 시사 상식 시간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 뭐죠? 네, 오늘 주제는 역사 속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전염병, 역사 속에서 전염병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사에서 우리 보통 전염병이 불면 세계 역사를 완전 판도를 바꿔버려요. 그렇죠. 뭐 전쟁을 일으킨다든가 아니면 전쟁을 패배로 만든다든가 아니면 뭐 아예 왕국, 제국이 몰락하기도 하고요. 또 새로운 종교가 탄생하기도 하고 이렇게 흥망성쇠와 질병이 함께 맞물리는데요. 우리 역사, 세계사 속에 있는 대표적인 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현대 과학자들은 이제 당시의 아테네 역병의 주된 전염병 그 균 중에 하나가 바로 장티푸스였다라고 그냥 추측하고 있습니다. 장티푸스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발열, 열이 네. 많이 나요. 그리고 설사와 복통 네. 뭐 이 정도가 되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또 뭐 홍역, 장티푸스, 천연두 같은 종합적인 전염병이 이제 로마 제국을 몰락시키기도 했고 또 오늘 살펴볼 패스트 네, 너무나 유명하죠. 그래서 중세 봉건 질서를 붕괴시켰고요. 천연두.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아메리카 대륙을 점령하는데 되게 큰 영향을 끼쳤다라고 그렇죠. 이제, 네, 그건 이제 총균세라는 책에서 맞습니다. 그냥 예. 히트작이죠. 거기서 네. 보여주는 게 그 소수의 병력이 어떻게 아메리카 대륙을 점령했는가. 네, 세균을 옮겼기 때문에 그렇다. 네. 천연두균을 옮겼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죠. 네, 이 천연두균은 이제 우리 조선시대 때도 굉장히 두려운 역병이었죠. 그렇죠. 네, 그뿐만 아니라 뭐 스페인 독감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세계 말씀해주신 대로 세계 역사에 되게 전염병이라고 하는 요소가 큰 영향을 끼쳤는데 오늘은 아테네 역병과 패스트를 중심으로 지금 현재 코로나 이 팬데믹 시대와 어떤 부분이 좀 겹쳐서 살펴볼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파보겠습니다. 네. 자, 펠로폰네소스 전쟁. 네. 이게 뭐죠, 이게? 그래서 이 전쟁은 간단히 말해서 아테네 주도의 델로스 동맹과 이제 스파르타 주도의 펠로폰네소스 동맹이 이제 세력 다툼을 하게 된 전쟁이었는데요. 네. 처음에 이제 이 아테네 주도의 델로스 동맹이 2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거의 승기를 잡아가는 듯 했습니다. 근데 이 아테네 역병이 창궐한 이후로 아테네가 완전히 급몰락하면서 전쟁이 결국 30년이나 가까이 지속됐죠. 그래서 이 투키디데스 기호쌤 들어보셨나요? 들어봤죠. 네. 뭐 전쟁사 역사 서술한 사람 아닌가? 네, 엄청나게 유명한 이제 고대 그 역사가죠. 그래서 과학적인, 지금으로 따지면 되게 과학적 역사관의 창시자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투키디데스는 실제로 아테네 역병에 걸려요, 본인이. 그런데 거기서 이제 살아남죠. 그래서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라고 하는 책을 남기는데 이제 그 속에서 아테네가 얼마나 그 몰락하고 이 아테네 사회가 붕괴하는지를 직접 되게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뭐 그 당시에는 이제 전염병이 돌면 기존의 사회를 움직이던 기청 질서라고 하죠. 그쵸. 종교적 지도자나 아니면 법률을 지배하던 법관들 그런 사람들이 위력을 발휘할 수가 없죠. 네, 그런 사람들도 발휘할 수 없고 어떤 종교나 법률이라는 그 사회 규범 자체가 아예 와해되고 그쵸, 와해되고 구속력을 상실해버리는 상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네. 이 그림 보니까 이거는 지난주에 봤던 그림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뉴욕의 하트섬인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뉴욕 하트섬은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죠, 기호쌤? 거기 문제 시체가 방치돼 있고 이렇게 매장을 해야 되는데 시체는 계속 들어오고 매장할 시간은 없고 인력도 부족하고 땅도 매립지도 부족한 상태. 그래서 이제 하트섬이라고 하는 맨하탄 바로 옆에 있는 섬을 아예 그 집단으로 이제 매장지로 이제 해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오히려 중남미 국가나 좀 더 이제 저개발 국가들 같은 경우는 이 코로나 환자들과 시신들을 이제 처리하지 못해서 거리에 뒹굴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 모습이 바로 인도가 대표적으로 그렇죠. 강에다가 그냥 투척해버리는. 네네네. 이 인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회교도 국가, 회교도는 얼마 안 돼요. 그 수가 한 15%에서 17% 되는데 이 사람들은 매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 힌두교인데 힌두교가 이제 80%가 넘는데 이 사람들은 이게 화장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화장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땔감이 필요하잖아요. 이게 너무 많이 몰리니까 땔감을 살 돈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자기네들의 종교적 신념, 가치관, 규범 이런 거 다 무시하고 그냥
강에다 투척하는 일. 네, 그렇죠. 저희가 또 인도에서 살다 오지 않았습니까? 아, 그랬어요? 네, 그래서 이제 왠지 거기까지. 네. 그래서 거기 겐지스 강이나 이런 곳에는 또 종교적인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그냥 시신을 뭐 이렇게 흘려 보낸다든지 이제 그런 식의 여러 가지 지금 현대사에서 목도하고 있는 이런 현실들이 사실 이렇게 거리에서 아테네 역병에 창궐에서 시신이 나뒹굴던 상황과 똑같네요. 아테네 역병에도 보면 거리에서 사람들이 시신이 방치되고 있네요. 네. 그림에 보니까. 손댈 바를 모르고 있는 거죠. 뭐 경악스러워서 이러고 있네요. 네. 두 손 두 발 다 놓은 상태. 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겹쳐지는 부분이 있다. 맞아요. 네. 크로즈 되고 있어요. 네. 그리고요 또? 그 다음은 이제 저희가 살펴볼 사례가 바로 패스트입니다. 유명하죠. 이건 소설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패스트는 뭐 13, 14세기 중세 유럽 인구의 무려 3분의 1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엄청나네요. 네, 엄청난 겁니다. 총 인구의 3분의 1이 갑자기 사라졌다. 네, 그것도 한 나라가 아니라 유럽 전체 대륙. 네. 그래서 이 패스트균이 창궐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코로나하고 똑같습니다. 비말을 통한 사람들 간의 전염이에요. 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세 유럽을 지탱하던 게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교수님? 네, 종교, 기독교죠. 그리고 네. 봉건제도 네. 이 두 가지를 일시에 무너뜨리는 효과. 네. 그래서 이런 영향을 끼쳤는데 뭐 봉건제도 같은 경우는 농노가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농노제. 네, 그래서 이 최하위층에 있던 사람들은 이 패스트균으로부터 너무나 노출이 심했고 어떤 대처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농노를 중심으로 한 인구가 싹 그냥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봉건제도를 지탱할 경제적인 노동력이 그냥 아예 그냥 싹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봉건제도가 지탱이 될 수가 없었고 기독교 같은 경우도 신앙에 기대면 이 패스트균이 나아질 수 있을 거라고 어떤 믿음이 있었지만 그건 당연히 배신했죠. 네, 완전히 이제 무너지고 하니까 신앙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이제 회의를 가지게 되고. 자, 네. 근데 이게 이제 세월이 한참 걸려서 한 300년에 걸쳐서 이제 종식됐죠. 네. 네. 300년 이후에 종식되면서 이제 중세 봉건제도와 기독교는 이제 흔들리게 되고 이제 새로운 사상이 탄생했겠죠. 네. 그 이제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가 맞습니다. 탄생했는데 그게 뭐죠? 네, 이제 뭐 잘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인간이 좀 더 중심이 되는 사고를 하게 됐고 이제 그것이 이제 정치, 사회, 문화를 총체적으로 이제 중세 유럽을 바꿨다라고 평가받는 이제 르네상스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제 참고로 요 그림은 죽음의 무도. 와, 이게 춤추고 있나요? 근데 이거 뼈다귀가 춤추고 있어요. 네, 그래서 죽음이 이 당시에는 너무나 일상화됐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이제 그런 식으로 어떤 이러한 풍의 예술이 유행할 정도로 어떤 정치, 사회, 경제뿐만 아니라 어떤 이런 문화적인 영역까지 그러니까 사회 전반을 다 그냥 통째로 바꿔버리게 된 거죠. 전염병.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다뤄야 될 게 뭐냐? 이런 것들이 생기면 항상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원인을 자꾸 생각해요. 그렇죠. 근데 이 원인을 생각해서 그 원인을 때려잡다 보면 원인을 제거하다 보면 마녀사냥식으로 바뀌죠. 비합리적인. 네. 그래서 이제 혐오라는 바이러스가 탄생하는데요. 자, 그 이제 패스트 당시에는 바로 그 사회 유럽의 최하위층이던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혐오 범죄가 발생합니다. 네. 그런데 그 이유가 있죠. 유대인들을 왜 하필이면 타겟으로 했을까요? 네, 종교적인 이유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그 사람들이 최하위층임에도 불구하고 유난히 사망률이 낮았다라는 점에서 너희가 퍼뜨린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식으로 말이 안 되지만 이제 너무나 힘든 상황에서 어디론가 분노와 어떤 혐오를 표출해야 될 대상으로 이제 최하위층을 삼았던 거죠. 근데 정작 유대인들의 사망률이 가장 낮을 수 있었던 데는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뭐죠? 네, 바로 청결을 강조하는 기본적인 그 유대인들의 율법과 이제 코셔푸드라고 해서 이제 유대인들만의 어떤 그 음식을 만드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지침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슬람 쪽으로 가면 이제 할랄 푸드 이제 그렇죠. 그런 것들과 이제 비슷한 것이죠. 이제 이런 것처럼 이제 막 당시에 유대인들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 뭐 이런 유언비어까지 퍼졌는데 이거 너무나 겹치지 않습니까? 그 관동 대지진. 맞습니다. 네. 관동 대지진 당시에요. 그 우물에 독을 풀었다. 누가? 조선인들이. 그래서 조선인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한 사건이 있었죠. 수천 명을 죽였어요. 네. 자, 이제 코로나19는 동양인들을 대상으로 한 혐오 범죄가 발생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게 이제 저희가
현재의 위치에서 과거를 반추하고 또 반대로 그 과거로부터 현재에 학습을 하고 이제 이런 식의 어떤 현상의 유사성을 읽어내면서 분명히 우리가 이 논술 주제에서도 분명히 우리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냥 우리 삶의 지혜에서도 꼭 필요한 부분들을 좀 하나 얻어가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하나 이제 별개의 문제지만 잘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스페인 독감 생각나죠? 스페인 독감을 겪은 세대, 그 당시에 학생이 있는 세대들은요, 그 뒤에 쭉 추적 조사를 해보면 그들이 성인이 됐을 때 그리고 노년이 됐을 때까지 추적해보면 다른 세대랑 비교했을 때보다 학력이 낮았어요. 학력 지수가. 학력이 저하됐어요. 그러면 이제 그 뒤에 뭐까지 저하됐냐면 소득 수준이나 생활 수준도 하락했어요. 네. 다른 세대와 분리됐듯이. 네. 즉 코로나 세대 때 문제가 지금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 중에서 코로나를 겪은 요 세대가 걱정스러워요. 왜? 학력이 저하됐거든요. 그게 지금 학력 평가했더니 학력 저하가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세대가 지금 걱정스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발해서 공부를 하셔서 요 학력 격차 부분, 학력이 저하된 부분을 빨리 극복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전염병 이후에 사회가 되게 많이 변화했던 것처럼 분명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도 많은 시대적인 변화가 있을 텐데요. 이제 이러한 역사적인 사례들을 통해서 조금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고, 또 아까 잠깐 언급드렸던 투키디디스가 아까 그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역사는 영원히 되풀이된다. 아하. 네, 그래서 되게 명언, 띵언이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겠고요. 우리 다음 주는 뭐 하나요? 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오늘은 역사 속 전쟁 그 전염병을 봤으면 다음 시간에 문학 속 전염병을 끝으로 이제 코로나 주제를 좀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이거는 이제 논술 문제나 면접 문제로 나올 수도 있고요. 네. 요즘 IB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맞네요. 역사 속 전염병, 문학 속 전염병. 네. 이거 논술 문제 나올 수 있다, 그죠? 네.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